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영 문다현입니다. 이번 주에는요. 일단 아주키 NFT가 큰 인기를 얻었는데 지금 현재 또 러그풀 사태에 좀 휩쓸리면서 여러 가지 좀 손해배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부터요. 일단 이번 주 가장 이 코인 시장에서 핫한 이슈는 단연히 테라와 루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일단 이번 주에 인스타그램에서 NFT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페이스북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한번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주키가 연일 좀 인기를 받았었는데 러그풀을 인정을 하면서 지금은 또 투자자들에게 환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네. 아주키 NFT 하면 BAYC 다음으로 좀 우량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던 NFT였습니다. 네. 성공적인 퍼포먼스를 하면서 아주키 가격이 한 12더 정도에서 22더가 넘는 가격으로 이제 급등을 했고, 하지만 그 자가본드라는 창립자가 본인이 이제 과거에 했었던 그런 경험을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좀 급락을 한 모습이죠. 아주키 NFT 창립자 자가본드는 이전에 세계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보상을 좀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러그풀로 몰렸던 그런 NFT에 또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립토 펑크가 아니라 PH 펑크입니다. 예. 네. 크립토 펑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0.32더 정도의 거래가 됐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0.92더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즉 아주키 창립자가 이제 보상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그 NFT를 좀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흔한 사기 유형 중 하나가 러그풀인데요. 일단 러그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러그풀은 말 그대로 이제 카페트 위에다가 뭔가 음식 같은 거 차려놓고 먹으려고 했을 때 그걸 확 빼면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이제 러그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 수량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 러그풀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뭐 솔라나나 솔라나에서 많이 발생했듯이 처음부터 대놓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러그풀이죠. 그 사람들은 뭐 10,000개를 팔겠다라고 해놓고 그 10,000개를 파는 과정에서 돈을 갖고 도망간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목표한 수량을 적게 팔았을 때 러그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0,000개를 팔기로 했는데 뭐 2,000개뿐이 안 팔렸다, 뭐 1,500개뿐이 안 팔렸다 하는 경우에는 러그풀이 발생하는데 그 일반적인 패턴이 이렇습니다. 커뮤니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주요 개발자 하나가 이탈을 했다. 주요 팀 멤버들 간에 이제 갈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좀만 기다려 달라. 그러면서 점점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탈을 기다리고 있죠. 네, 저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몇 개 당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NFT들은 거의 뭐 바닷가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유야무야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이것들이 이제 러그풀의 일반적인 속성이고 먹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10,000개를 팔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1,500개나 2,000개뿐이 안 팔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000개를 안 팔리면 손해를 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로드맵을 수행하지 않고 그리고 커뮤니티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이 그대로 남는 거고 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은 그냥 창립자나 창립팀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도치 않은 러그풀인데 이러한 것들이 최근 코인 시장이 급락하면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악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피해자들에게 일단은 좀 달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상황 설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이런 대응도 느려지고 점점 트윗도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제 발로 먼저 떠나게 만드는 그런 좀 사기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도치 않은 러그풀일 수 있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일단 러그풀이라는 거를 인정했다라는 데서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자가본드 아주키가 엄청난 성공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내기에는 되게 이제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주키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회사 보유하고 있는 보유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본드는 베가본드라는 만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야모토 무사시의 일본식 만화인데 이 자가본드가 베가본드라는 만화의 엄청난 팬이래요. 그래서 네. 이름도 이제 자가본드라고 붙였는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이전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자신의 이제 부족함을 느꼈고 이전 프로젝트 투자자나 아주키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본인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죄송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전 프로젝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크립토 펑크인데 PH 펑크예요. 기존의 PUNK가 아니라 PHUNK 그리고 텐디스 그리고 크립토 정크라는 세 개의 프로젝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립토 펑크는 이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장문에 편지 같은 블로그 글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안에 보면은 라바랩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이 실험적인 크립토 기업가다. 그래서 이 크립토 펑크가 크립토 펑크라고 사람들을 오인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놓고 크립토 펑크를 패러디한 프로젝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인정해달라라고 이제 패러디 컬렉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 텐더를 모방한 텐디스는 이 컬렉션의 15%만 팔렸어요. 네. 근데 이제 발행된 뒤에 생각만큼 안 팔렸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를 폐쇄를 했고 우리가 밈이 강력해서 이 밈을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했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크립토 정크는 무료로 에어드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서 에어드롭 하는 경우에는 민팅한 사람이 가스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높은 가스비 그리고 이제 수요 부족 때문에 얘도 한 15% 미만만 민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이전에 이제 수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한 프로젝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러그풀을 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또 분석을 했는데 이 자가본드가 이 세 개의 러그풀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이 한 30억,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이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실패한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투자자의 돈이 이 자가본드에게 흘러간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사기를 친 거다. 그래서 경영자 리스크 때문에 이 아주키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주키 가격이 실제로 60%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건 결국에는 투자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또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하다 보면은 경영자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영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NFT 쪽은 그게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익명의 파운더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냥 이 프로젝트를 남들이 하니까 뭐다라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본인 스스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이전 프로젝트에 무엇을 했는지 대부분 이제 링크드인이나 그런 네. 인스타그램을 남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본인의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떤 시장인지를 잘 알아야 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또 두 번째 기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테라와 루나 사태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일단은 테라 측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가장 좀 빠르게 업데이트된 소식들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루나를 제가 이제 어제 낮에 확인해 본 경우가 1,700원 정도 했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보니까 네. 한 40원, 오늘 네, 아침에 그렇습니다. 한 17원 이 정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전에 10만 원이었던 게 네. 예, 거의 뭐 휴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담보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USDT나 USDC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테라 루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막 1테라가 1USD랑 패깅 관계에 있는데 1테라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를 루나로 바꾸면은 또 이득을 보고 또 테라가 올라가면 얘를 루나로 바꾸면 이득이 보고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를 테라로 바꾸면 이득이 보는 네. 식으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1달러를 맞추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최근에 이 테라가 엄청나게 이제 떡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이 테라를 루나로 바꾸지 않고 바로 시장에서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겪게 됐는데 그래서 테라폼즈 랩스 CEO 이제 도건이 제한 1164라는 거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루나로 교환할 수 있는 UST 양을 4배로 증가시키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목표는 이 UST 보유자가 이 달러로 그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즉 패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통과됐고 이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6일이 남았는데 테라폼즈 랩스는 이 새로운 기본 폼 제안이 통과되면 이 프로세스가 좀 가속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3가지 추가 조치를 냈습니다. 그 첫 번째는 UST를 소각하겠다. 즉 커뮤니티 풀에 남아있는 이 10억 상당의 UST를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있는 3억 7,100만 달러의 이제 UST를 소각하겠다. 총 13억 7,100만 UST를 소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테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UST의 한 11%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잠재적 공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 이제 50% 이상 누군가 이 서버를 차지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기존에 2억 4천만 루나를 스테이킹함으로써 이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 방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에 루나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99% 넘는 이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정말 이제는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도건 대표의 어떤 이 조치를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잘 시행이 돼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지금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좀 신뢰를 잃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테라폼즈 랩스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35억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이제 수량의 비트코인을 팔면 매도하면. 시장이 더 하락하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라폼즈 랩스가 그러면은 UST를 4배 가량 늘려서 그게 1달러 가깝게 이제 패깅하는 노력은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이제 달성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시장에서 한번 신뢰를 잃었는데 그 신뢰를 되찾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쉽게 장담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테라 측에서 35억 달러 상당의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양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이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또 충분히 매도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루나 홀더분들은 물론이고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다시금 또 하락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바로 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NFT 시장에서는 또 한 번 호재가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에서 이제는 이 NFT로 프로필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메타에서도 NFT 프로젝트를 출시하겠다 이런 소식을 들려왔어요. 네,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가 자사의 소셜미디어 2곳에서 NFT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은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테스트를 하고 이게 성공적으로 마치면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다른 앱들에 추가적으로 전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커버그는 이 메타버스와 좀 리얼리티 랩스 작업뿐만 아니라 앱 제품군 전체에서 NFT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리얼리티 랩스는 VR, AR을 적용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내에서 NFT를 적용을 하는데 이제 3D까지 3D NFT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인스타그램 측에서 성공적으로 좀 배포를 하기 시작했고, 일단 그 이후로 페이스북과 여러 가지 앱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AR과 또 3D NFT 이런 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 AR과 VR은 AR은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증강현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VR은 이제 Virtual Reality를 해서 가상현실이라는 건데, VR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큘러스 같은 거를 끼고 정말 가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AR은 현실에서 좀 강화된 거예요. 옛날에 이제 포켓몬 볼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 안에서 이제 가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합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걸 AR 증강현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즉 메타가 갖고 있는 스파크 AR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3D NFT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현이고 두 번째는 이익이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왜 합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선호는 뭔지를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나만의 이제 독창성을 좀 인정받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내 자신을 표현한다는 건데, 이렇게 NFT에 대한 선호도가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마크 주커버그는 개인의 표현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건 이제 이익이죠. 그래서 NFT에 들어와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을 사면 그것들이 타 수요와 같이 이제 복합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차익을 거둔 NFT들도 시장에 팔 수도 있고, 본인이 더 좋아하는 걸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 간 이익, 그 두 가지 때문에 NFT가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자신에 대한 이제 표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은 NFT와 AR 시장에서 좀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상화폐가 녹아내리면서 당연히 NFT 가격도 이제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NFT는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처럼 이제 메타나 이런 대기업에서 이 가상화폐랑 NFT를 반드시 꼭 뭐 동일하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즉 웹 3.0으로 가기 위해서는 NFT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NFT가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투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